있으면 그 바로 옆에 보통강이라는 아주 큰 강이 있습니다. 당연히 대동강의 지류라고는 하지만 그 폭이나 수량에 있어서는 뭐 지류라고 말하기가 좀 미안할 정도로 큰 강입니다. 두 강 사이에 끼어 있는 게 평양이죠. 물론 평양도 지금은 그 서울과 마찬가지로 많이 넓어서 낭낭지구 무슨 지구 해가지고 굉장히 커졌는데, 제가 말씀드린 건 본 평양이라고, 지금 평양 사람들이 본 평양이라고 얘기하는 그 일대인데, 여기에 행주형이기 때문에, 그래서 그 본 평양에서는 사람들이 우물을 파서는 안 된다. 배 밑창을 뚫는 거니까요. 우물을 판다는 건 배 밑창, 당연히 배는 가라앉고, 절대로 금지시되는 얘기가 돼버리죠. 이 자체만 가지고는 도저히 이건 합리적인 설명이 될 수가 없습니다. 그런데 옛사람들의 지혜라는 게 그렇게 멍청하지는 않습니다. 대동강과 보통강의 강물들이 본 평양지대로 이게 퇴적 지형이니까 스며들게 됩니다. 모란봉 을밀대 일부 서울화정 남산 같은 산 줄기 몇 개를 제외하면, 아주 좁은 줄기를 제외하면 강물이 그냥, 물론 어느 정도 정수는 되겠지만 지하수는 아니죠. 근데 만약에 여름철에 수인성 전염병이 돌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. 걷잡을 수 없습니다. 그러니까 행주향 우물 뚫으면 배를 가라앉힌다. 이거는 미신처럼 들리지만 실제로는 그런 지혜가 숨어 있다는 겁니다. 근데 그 사람들 왜 그렇게 복잡하게 미신같이 얘기했을까? 이 점을 생각하시면 답은 나옵니다. 당시 사람들은 풍수를 믿었던 시대의 사람들입니다. 그러니까 다른 어떤 설명보다도 우리는 풍수상 행주형이니 우물을 뚫으면 안 된다. 이러면 대체로 말을 듣습니다. 이제 그런 지혜가 있다는 것을 꼭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. 그 다음에 천문에도 점성술과 천문학이 있죠. 천문학은 당연히 현대 과학으로도 뭐 거의 첨단을 걷는 물리학의 한 분야입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우리의 본론인 땅에 대한 것은 그야말로 합리적인 지리학, 그리고 신비가 많이 포함되어 있는 풍수학, 이렇게 나누어서 생각을 하고, 실제로 우리가 천지인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, 그러니까 경과 위, 시줄과 날줄 양쪽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. 너무 논리, 합리성 이것만 따지다 보면 인간적 맛이 떨어질 우려가 상당히 있죠. 그렇다고 또 반대로 술법적으로 위쪽으로만 나가게 되면 이건 사람들이 뭐 노력 없이 다른 엉뚱한 것에 희망을 걸어버릴 우려가 있으니 이건 당연히 더욱더 안 될 일입니다. 이제 그런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한 사례를 보죠. 지금 보시기에 오른쪽 사진, 황해남도 사리원시 정방산성이 있습니다. 이것은 한자 뜻 그대로 발을정자 모방자 정사각형의 산들이 둘러싸여지고 있는 그 능선을 따라서 산성이 세워져 있습니다. 그 틈이 전혀 없습니다. 물 빠져나갈 구멍이. 그리고 그 네모 한가운데, 분지 제일 가운데 사진에서 보시는 성불사가 자리를 잡고 있고, 왼쪽에 보시면 조금 원경으로 자리를 잡았는데, 뭐 현장에 가서 보면 완전히 정사각형 산세 가운데 자리를 잡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런데 여기에 좀 이상한 게, 저기에 절을 입지시켰다면 도대체 사방에서 흘러나오는 물들은 어떻게 감당을 해냈을까? 이 사진은 좀 잘 기억을 해 주십시오. 지금 왼쪽에 이제 멀리 남문이 보이는데 오른쪽에 남문이 보이고 남문의 원경까지 나오죠. 문제는 남문 자체가 아닙니다. 당연히 남문은 어디나 정문에 대문 역할을 하니까 뭐 우람하고 우리나라 산성 중에서 아마 상당히 위용이 거의 1, 2위를 다투는 그런 대단한 산성입니다. 이게 바로 남문 옆입니다. 근데 산성에다가 제가 키가 한 168쯤 되는데 제가 서서 지나다닐 수 있는 높이의 수문이 3개씩 총 6개가 뚫려 있더군요. 원래는 2개, 4개인데 이게 만들어진 건 산성으로서 이건 말이 안 됩니다. 산성이라면 당연히 남문도 웅장하게 해가지고 남문만 닫으면